대구 선관위가 2개 행사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당별 새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한 강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어 SNS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협 지점장이 사기꾼들과 짜고 돈을 빼돌렸다 구속되는가 하면 땅을 시세의 2배나 쳐주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등 농협이 금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와 시장직으로 가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에게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면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곳에 참석해 해당 후보는 기업이 찾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며 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한 초등학교 동창 체육대회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경선을 치르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선에서 이긴 이틀 뒤 예비 후보를 사퇴하면서 다시 시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예비 후보직을 사퇴하고 시청으로 돌아가서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 신분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 후보를 사퇴해 다시 공무원인 시장 신분이 된 시점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권영진 시장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예비 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행위들이 시장 신분에서 이제 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권 시장이 예비 후보 등록과 사퇴를 반복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안 하더라도 재선이 된다고 여기는 오만함의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한 달여 시장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것이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제 예비 후보에 다시 등록한 권영진 시장 측은 선관위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당마다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후보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오늘 대구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연 자유한국당을 시작으로 본격 세대결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쇼라고 비난했다가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일자 수그러드나 싶던 홍준표 대표의 정권 비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달 12일로 정해진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조차 선거용이라고 깎아내리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북 평화 쇼로 여기를 삼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는 것. 남북 관계는 선거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거는 민생입니다. 한 달을 넘게 끌며 번복에 번복을 거듭한 동구청장 후보 공천을 비롯해 여론조사 조작, 성추행 의혹 후보 공천 등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쓴 대구 경북 공천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실업률 상승 등 현 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지지세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우리는 인사와 예산 홀대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서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중당은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2일 홍 대표가 자신들을 빨갱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시작으로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에서 필승 전진 대회를 갖는 등 각 당마다 후보 공천을 마무리해가며 본격적인 세대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에는 3명의 예비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교육 정책과 자질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실을 살려내서 홍덕열 후보는 공간과 소통의 현장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은희 후보는 하나에도 놓치지 않겠다는 점을, 김사열 후보는 대구에 선진형 공교육을 채우겠다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강은희 후보의 창의융합형 시험 방식 도입, 홍 후보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육청 차원의 교류 제안, 김사열 후보의 교실 자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 제도,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대학 입시 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런 식의 교실 자치나 그런 식의 수업 혁신은 힘들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는 새 후보가 차별화되지 않는 원론적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을 문제 삼는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은희 장관도 최순실의 보훈 인사가 아닌가 하면서 장관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한 바가 있죠. 그런 분이 교육감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보법 폐지하시고 민교협 활동하셨던 두 분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인사이고 교수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를 모레 일요일 오전 7시 55분부터 9시까지 재방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농협은 금융사고의 단골 손님이란 달갑지 않은 말을 듣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농협에서도 굵직한 금융사고가 터져나왔습니다. 덩치는 큰데 공기업처럼 주인이 없다 보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사 안일주의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 지점장과 감사는 고객이 예치한 돈 1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기관 직원으로서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실제 저질러 왔지만 6개월 동안 농협 내부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미 선산농협도 수상한 땅 거래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20억 원에 팔린 땅을 하루 만에 44억을 주고 사들인 겁니다. 땅 주인이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유령업체를 끼고 농협과 거래했다고 경찰에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세금 탈루 때문에 자기가 법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금 탈루했고 거래를 인정했고 그러구나. 지역 농협 금융사고는 관리감독 체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에만 농협 창구가 600개에 가깝지만 검사를 맡는 직원은 24명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이죠. 2년에 한 번씩 나가면 이제 올려하고 어떻게 정리가 뭐 이런 거. 수시감사는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면 안 그러면 정리감사를 주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역 농협은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지만 감시 감독 권한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금융당국이 지역 농협을 밀착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대학교의 한 강의 시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고래에 합성한 사진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인데 오늘 하루 종일 SNS는 뜨거웠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수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고래에 합성한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식품위생학 법규를 강의하던 시간 강사가 고래 회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쓴 겁니다. 그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고래 이미지를 찾던 중 이제 해당 사진이 있어서 단순하게 사용했다고. 한 학생이 하필 이런 사진을 쓸 필요가 있냐며 문제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순식간에 비난 댓글이 쌓였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 강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고래를 근면하고 역동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별 뜻 없이 사용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수업을 들었던 학생 가운데 한 명도 해당 강사가 합성 사진을 사용한 취지를 미리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오해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랬구나 하고 오해를 적었는데 왜 그렇게 와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측은 논란이 불거진 만큼 진상조사를 벌여 학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재단 대구 경북 지역 위원회는 이번 일과 관련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립대에서 이런 자료를 썼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대학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중구청 공원 녹직과 A씨가 지난 2008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신의 집안일에 동원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A씨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서류를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서류를 검토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면접을 갖고 현 김경용 DGB 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2차 예비후보로 정했습니다. 임 추인은 오는 18일 최종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를 정할 예정인데 차기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은 오는 31일 임시주총의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어젯밤 8시쯤 포항 시외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37살 최모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68살 김모 씨를 들이받아 김 씨가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최 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뺑소니 차량을 1km가량 출격한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